여기까지만 일단 갈게요. 아우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고생했어요. 자, 여기 되면은 다른 거 잠깐 더 풀고 있으면 좋아요. 다 푼 친구들은. 자, 그러면은 설명 좀 해봅시다. 오케이. 자, 테스트를 지금 뭐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다수라서 잠깐 뭐 얘기하자면 제한 시간 내에 푸는 것과 제한 시간 이후에 푸는 거, 여기서 후라고 하는 거는 제한 시간 넘어가서 추가로 푼 거거나 아니면 한번 틀렸던 거를 처음에 체크한 거를 틀렸던 걸 내가 지적을 해주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맞는 것까지 여기 포함합니다. 자, 근데 전에 푸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6문제잖아요. 한 문제가 16점이에요. 그럼 6배 하면은 96점이죠. 그럼 4점은 보너스. 4점 보너스. 그래서 만약에 맨 처음에 다 맞았다. 그럼 100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를 틀렸어요. 그럼 84점이죠. 근데 여기서 고쳐서 맞았으면은 반점 올라갑니다. 0.5점이 돼요. 그래서 92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거나 아니면은 못 풀었는데 초과 시간 동안에 풀어서 맞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점 들어가게 됩니다. 점수는 그냥 그때그때 기록 다 해요. 자, 맨 처음에 제한 시간 내에 6개를 전부 다 맞은 친구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았던 친구가 2명이에요. 그래서 1명은 4번 틀렸었고요. 1명은 5번 틀렸었어요.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1명은 2번, 6번 틀렸고 1명은 4번, 6번 틀렸어요. 자, 근데 초과 시간대에 6개 맞은 친구가 5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고쳤어요. 3명만 100점이고 2명은 92점이에요. 3명만 100점이고. 자, 그 다음에 아쉽게도 4개 맞은 친구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2명, 100점이 3명, 92점이 2명. 그 다음에 16, 80, 32, 68점이 2명. 이렇게 됩니다. 점수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2번, 4번, 6번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2번, 4번, 6번을. 자, 일단은 2번 문제를 보면은 유도부 3명과 축구부 3명이 원택에 둘러앉을 때 축구부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아달래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은 사이배열로 들어가도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유도부 3명, 이 3명만 먼저 앉힐게요. 3명만 먼저 앉힌다고 친다면은 얘는 3팩을 3으로 나눈 게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ABC 유도부 3명이 앉았다. 그럼 축구부 ABC 3명을 사이에다가 그냥 껴넣으면 되는데 이미 유도부가 앉았기 때문에 원순열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원순열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팩입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6.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면 딴 거 풀어요. 딴 거 풀어요. 우리 지금 숙제가 굉장히 너무 적었지? 조금만 늘려도 되나? 아닌가? 하여튼 고민 중. 일단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 자, 얘는 이렇게 6명이 앉아 있어요. 얘는 방식이 총 2가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원순열 6명을 전부 다 나열해주고 120도 돌릴 때마다만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아니면은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고정 방식은 여기에는 1명을 고정시켜요. 경우의 수가 6가지죠. 근데 똑같은 게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명을 임의 자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 총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명은 그냥 순서대로 앉히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720을 3으로 나눴으니까 240. 그렇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6번은
정육면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6개면 전부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고정 방식을 취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밑면을 나는 뭔가 빨간색으로 확정을 내릴 거야, 아니 특정한 색깔 하나를 갖다가 밑면에다 고정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이 밑면에다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인데 그 빨간색은 6면 중에 어디에다 칠해도 사실 다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중복이 6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빨주노초 파남 뭐 이렇게 6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딘가 빨간색, 나는 빨간색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리고 빨간색을 밑면에다 박아버리면 정회수가 따로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야. 그냥 걔를 기준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은 얘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왼쪽 오른쪽 앞뒤, 그죠? 앞뒤 왼쪽 오른쪽 해놓고 밑면까지 이렇게 5개를 원탁 테이블에다가 놔두는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원순열 순열 방식으로 갈게요. 5명 순서대로 나열하고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으니까 중복이 4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120을 4로 나눴으니까 30까지 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관련된 문제 만약에 필요하면은 다른 거 더 얘기해봐요. 개인적으로 설명 좀 더 해줄게요. 쉬는 시간에도 설명해도 되고요. 끝나고 어차피 6시 30분에 끝나는데 뭐 잠깐 남아서 질문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가는 거 이제 유형 8번부터 나가요. 유형 8번. 자, 자연수의 개수. 자, 중복순열에 관련된 얘기예요. 중복순열. 자, 49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49번을. 자, 5개의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5, 6, 7, 8, 9 가지고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똑같은 거를 또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5가지니까 그냥 5의 4제곱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자리에 조건이 걸려있죠. 왜? 짝수라 그랬으니까. 1의 자리만 짝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5가지인데 여기는 짝수밖에 안 되니까 6과 8 2가지밖에는 안 돼요. 괜찮죠? 이게 다 곱의 법칙이죠? 뭐야? 이거는 그냥 수학화 아닌가? 왜 이게 여기 있지? 중복순열이에요. 괜찮죠? 그냥 곱의 법칙으로 보면 됩니다. 중복순열들은. 그래서 125의 2배니까 답이 250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일단 52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52번. 자, 근데 4자리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는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들 다 맞았네요. 뭐 무난하죠? 자, 어차피 3000보다 작은 거면은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거. 그쵸? 그럼 여기는 1로 시작하는 거면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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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125가지가 되겠고. 맨 앞에 2로 시작하는 것도 전부 다 3000보다는 작네요. 그래서 똑같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또 125가지. 그래서 250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미안해. 근데 54번은 좀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쉽게 말하면 그냥 369 게임이에요. 1부터 999까지 진행된다면 박수를 몇 번 쳤겠느냐 이거예요. 369 게임을 한다면. 자, 한 가지 힌트를 잠깐 갈게요. 얘는 1부터 999까지 중에서 369, 3배수가 각 자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가면은 박수를 칩니다. 3배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면 박수를 쳐요. 그럼 이런 적어도 문제 풀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잘했는데 조금 아깝다. 아닌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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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좀 더 많긴 할 것 같은데. 그죠? 힌트를 조금만 더 간다면은 각 자리에 3배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를 구한다면은 저 전체 경우의 수에서 3배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3배수가 한 개 들어간 경우, 두 개 들어간 경우, 세 개 들어간 경우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3배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는 게 편해요. 맞았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각 자리에 3배수가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면 되니까 한 자리수라고 한다면은 얘만 놓고 볼게요. 뭐 박수 치는 걸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박수 치는 게 총 3 또는 6 또는 9니까 3번. 그 다음에 두 자리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두 자릿수에서 369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걸 구하는 건 좀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전체 9가지. 왜냐면 1부터 9까지니까 여기는 0부터 9까지라서 10가지예요. 90번에서 빼주면 되겠죠? 3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 괜찮죠? 그럼 3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0 빼고 3배수 369 빼면은 0부터 9까지 총 10개 중에서 4개 뺀 걸로 봐도 됩니다. 괜찮죠? 그럼 1의 자리에는 당연히 369 뺀 7개로 볼 수 있으니까 42개 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세 자리 자연수면은 또 전체 경우의 수가 9, 10, 10으로 나올 거라서 900개예요. 거기에서 똑같이 3배수가 없는 거. 왜냐면 3배수가 한 번 들어가는 거, 두 번 들어가는 거, 세 번 들어가는 거 하는 거보다는 없는 걸 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똑같이 6 곱하기 7 곱하기 7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걸 좀 더 좋아해요. 전체 수 몇 개예요? 999개죠? 거기에서 맨 앞자리가 0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0부터 9까지 총 7개, 그쵸? 0부터 9까지 중에서 369 뺀 7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 왜 7개냐면 아니 맨 앞자리가 0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맨 앞자리가 0 나오면 두 자리 자연수인 거예요. 근데 둘 다 0 나오면 한 자리 자연수인 거예요. 괜찮네? 통째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빵빵빵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개 적게 빼줘야 돼요. 혹시 괜찮을까? 여기 답이에요. 여기 답. 오케이. 혹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해돼요? 그치.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오케이. 이해 좀 잘 될까? 왜냐면은 지금 999는 1부터 999까지니까 999개인데 777을 넣으면은 얘는 0부터 9까지 10개 수 중에서 369 뺀 7개잖아요. 그러니까 0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000은 빼면 안 되니까. 심심하지. 심심하면 이해 잘 될까? 오케이. 그치. 그래서 만약에 실수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한 번에 안 해도 돼요. 한 번에 안 하고 자릿수마다 따로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999 빼기 7의 세제곱 343 빼기 1이에요. 그래서 999 빼기 342 그래서 657가지가 됩니다. 박수를 참 많이 칩니다. 그죠? 엄청 많이 치죠? 되게 많이 쳐. 1999번 중에서 657번 박수 칩니다.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7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빼는 걸 봐도 돼요. 일부러 999라고 썼는데 나올 수 있는 수가 0부터 9까지 10개, 10개, 10개예요. 1000개죠. 근데 000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10가지, 10가지, 10가지에서 한 개 뺀 거랑 요걸 뺀 거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차피 999라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원래 숫자 다 쓴다 그러면은 10가지, 10가지, 10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로 들어가 봅시다. 함수의 개수.
지난번에 함수의 개수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다 안 했죠? 그때 내가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일부만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놓고 지워도 되냐고. 자, 함수의 개수를 다시 한 번만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자, 정역의 개수가 1, 2, 3, 4 4개 있고요. 공역이 1, 2, 3, 4, 5예요. 자, 그러면은 1번 일단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의 개수는 정역마다 대응이 그냥 하나씩만 나오면 되죠. 똑같은 거 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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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그래서 5의 4제곱. 뭐 5파이 4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여주려고 쓰는 것 뿐이에요. 5의 4제곱. 두 번째는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그럼 1대1 함수는 다른 애들끼리 다른 거 가져라. 그렇죠? 원래 함수는 똑같은 걸 또 가져도 되지만 1대1 함수는 같은 걸 못 갖게는 안 되는. 자,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럼 2는 4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 4, 3, 2를 곱하기 때문에 5P4라고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증가 함수의 개수예요. 자, 얘는 큰 거 집어넣으면은 큰 거 나온다요. 그쵸?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얘랑 똑같은 거는 F1과 F2와 F3과 F4를 놓고 봤을 때 점점 커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때요? 얘는 1대1 함수 일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감수는. 그쵸? 1대1 함수가 이따만큼 있으면 그 중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얘는 같은 걸 못 갖는 것도 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1, 2, 3, 4에 대응될 공역 원소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결정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1, 2, 4, 5를 골랐다. 알아서 순서대로 갔습니다. 결론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없이 뽑는 건데 얘는 정말 순서가 필요 없어서 조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순서 없이 뽑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감소함수의 개수. 그죠? 다시 한번 정의는 요게 정의예요. 그죠? 막 F'X가 0보다 크다 이거 아니에요. 괜찮죠? 안 돼요. 그 정의 아니에요. 얘도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5C4로 갑시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뭐 나왔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경우의 수는 순서가 있고 없고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때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얘는 퍼미테이션이었어요. 얘는 컨비네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추가로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걸 못 쓰는 거니까 그냥 순열. 얘도 똑같은 거 못 고르니까 그냥 조합. 중복을 허용하면은 순열이지만 중복을 허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H라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아마 오늘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한마디로 얘는 똑같은 거를 또 뽑는 순서가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5번 미안해. 이거 안 했을 거라서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 참고로 단조 증가 함수라는 용어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얘는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요 내용이 나와요. 큰 거 집어넣으면은 큰 거 나온다. 그럼 증가함수 아니야? 등호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단원부터.
왜 다음 단원이요? 중복조합이라서. 그 미리 그냥 예습 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F1, F2, F3, F4가 있는데 똑같이 최소는 1까지, 최대는 5까지 나오지만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차이점은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돼요. 괜찮네? 1111 나와도 되고요. 3333 나와도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여기는 5개의 원소 중에서 1, 2, 3, 4에 대응될 치역 4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된다는 거예요. 2, 2, 3, 3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갑니다. 2, 2, 3, 3 알아서 갑니다. 얘가 뭐라고요? 5개 중에서 4개를 조합하는 건데 그냥 조합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중복 조합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OH4라고 씁니다. 괜찮죠? 이건 그냥 지금 한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계산 방법은 그때 가서 할게요. 자, 그러면 단조 감소함수의 개수. 자, 뭐 다를 게 없겠죠. 어차피 감소함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OH4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 최종 정리해야 돼요. 아, 이 안에 지금 중복순열, 순열, 조합, 중복조합 다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역이 개수와 공역 개수가 똑같은 상태. 정역이 1, 2, 3, 4 나오고요. 공역이 1, 2, 3, 4 나오고요.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칠 때.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똑같죠? 그냥 4의 4제곱이에요. 괜찮죠? 4의 4제곱.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아니 1대1 대응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1대1 대응이라는 용어 정의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1대1 함수만 구하려고 했는데 1대1 함수면 1, 2, 3, 4에 대응되는 원소 하나씩 다 매칭시켜보면 공역들 대응이 다 생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는 어때요? 그냥 4P4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가니까. 근데 4P4는 전부 나열, 4팩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팩토리얼이 순서 4개 전부 나열. 자, 그럼 증가함수는 똑같이 4C4. 감소함수는 똑같이 4C4. 단조 증가함수는 4H4예요. 그죠? 4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으니까. 여섯 번째, 단조 감소함수도 4H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큰 거. 자, 얘는 정역이 똑같이 1, 2, 3, 4. 공역이 1, 2, 3밖에 없는 함수라고 쳐봅시다. 1번 함수의 개수는 똑같이 3, 3, 3, 3, 3의 4제곱. 그죠? 3파이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 함수가 되나요? 안 되죠? 왜? 하나씩 나눠 가진다고 쳤을 때 4가 가질 게 없어요. 괜찮죠? 모자라요. 아, 1대1 함수가 안 되네요. 지금 여기에 1대1 함수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1대1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얘나 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예요. 자, 이거는 수학하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아예 앞에 거는 다 알 것 같아서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3번 증가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있을까요? 없죠? 1대1 함수도 없는데 증가함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안 되고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도 똑같이 없어요. 단조 증가함수는 그래도 돼요. 3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되니까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1111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조감수 함수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잠깐만 직접 풀어볼게요. 2번 쟤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쟤 때문에. 잠깐만 직접 좀 풀어봅시다.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었지? 어디야? 우리 했을 때 진도. 통계죠. 진짜로 통계청까지 나가서. 근데 문제는 엄청 조금 나왔어. 진짜요? 엄청 빠르네. 근데 그만 불어서. 앞에서부터 다 나가서 확률이랑. 몇 번 했는데. 거기 가서요? 거기 가서는 이거 조금 그 수업 2번밖에 안 들어가. 중국, 수능 이거랑 비슷해요. 오케이. 깜짝 놀랐네. 두 분 만에 그만큼 나간 줄 알았네. 저는 여기가 그치. 어디까지 하고 간다고. 그치. 나는 통계전까지 설명했었으니까. 근데 동화 어디 들어가요? 동화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 어우, 야 이거 똑같네. 똑같네. 미안. 미안. 그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설명한 사람도 있고 설명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12월 달에 설명한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수학화에서 내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한번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나는 이 공역가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를 푸는 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공역가치역이 같지 않은 걸 빼는 방법. 첫 번째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역과 공역이 있는데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2개밖에 없다고 칠게요. 이런 경우면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냐?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6개죠. 그럼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지 않으려면은 다 1로 가거나 다 2로 가는 경우. 2개밖에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16 빼기니까 14예요. 괜찮죠? (58번) 풀어볼게요. 58번. 오케이. 그치? 58번. 오케이. 여기서 이걸 뺐는데? 안 뺐구나, 아직.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치? 얘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2 5제곱 빼기 2니까 32 빼기. 오케이. 쉽죠? 근데 3개로 가면 못해요. 이게 3개가 돼버리면. 왜? 전체 함수의 개수 81개죠. 81개 중에서 1로만 가는 거 빼고 2로만 가는 거 빼고 3으로만 가는 거 빼고 치역이 1, 2인 거 빼고 치역이 1, 3인 거 빼고 치역이 2, 3인 거 빼야 돼요. 겨우 공역이 3개만 돼도 이거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데 우주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수능 때까지 이 정도만 나올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공역의 개수가 3개, 4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2개만 편합니다. 빼는 걸로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1대1 대응을 이용해 보는 거야. 왜? 1대1 대응은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를 포함하죠. 근데 1대1 대응을 쓰려면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정역과 공력의 원소가 같은 경우밖에는 안 돼요. 이때 아니면은 1대1 대응 자체를 못 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역이 4개, 공력이 3개. 그러면은 공력을 4개로 만들면 되네. 근데 이걸 4개로 만들 수 있어요? 함수인데 똑같은 것도 못 써요. 괜찮나요?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정역을 그럼 3개로 만들면 되지. 근데 정역을 3개로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3, 4가 똑같은 걸로 가는 걸로 잡자. 괜찮죠? 분할 분배로 문제 풉니다. 분할 분배로. 자, 그러면은 분할 분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분할 분배를 간단하게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6명을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4가 나왔어? 4. 미안. 답이 4라 그래가지고. 자,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봅시다. 그러면은 6명을 세 그룹으로 분할한다? 둘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둘, 셋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넷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예시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분할 연습이 제일 좋아요. 이거만 마스터해도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갑시다. 둘로 분할하는 경우. 6명이 A, B, C, D, E, F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1명, 2명, 3명으로 분할하는 거. 1명, 4명으로 분할하는 거. 그러면은 둘로 분할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맨 첫 번째 2명 갖다가 뽑아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나는 6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을게요. 그럼 2명 뽑으면은 몰라, A, B를 뽑았다고 칩시다. 뭐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차피 15가지 중에서 있을 거라서. 그 다음에 또 2명 뽑아서 집어넣을게요. 그렇죠? 뽑기만 하니까 뭐 CD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2명 중에서 그냥 뽑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EF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얘는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당연히 합의 법칙 하면 안 돼요. 괜찮죠? 왜냐면은 6명을 다 세 그룹으로 분할해야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곱의 법칙은 전부 순서대로 나열해요. 곱할 때마다 전부 다 순서가 생깁니다. 컨비네이션인데? 순서 없지 않나? 자, 컨비네이션은 6명 중에 뽑은 2명의 순서가 없는 거고요. 이 그룹 간에는 순서가 곱해져 있어요. 괜찮나요? 순서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A, B, C, D, E, F 6개 가지고 3개를 뽑는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손이 너무 쬐끔해서 공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3개가 한 번에 안 잡혀요. 3개가 한 번에 안 잡혀서 안 되겠네. 1개 뽑고 그 다음에 추가로 2개를 더 뽑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2개를 더 뽑았어요. 5개 중에서 2개. 뭐 A, B, C를 뽑았는데 처음에 A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더 뽑았어요. 자, 이래도 상황은 비슷하죠? 당연히 곱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호 성립해 안 해요? 안 하죠? 괜찮네?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20까지 나와요. 얘 60까지 나와요. 왜 안 되지? 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굳이 1개, 2개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손이 너무 작아서 하나씩만 뽑을래.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6p 4예요. 뭐야? 그럼 순열하고 조합이 똑같나? 말도 안 되죠? 뭐냐면은 얘랑 얘 사이에 순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B 뽑고 AC 뽑은 것과 C 뽑고 AB 뽑은 게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얘네 둘 간의 순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세 개를 한 번에 뽑았어야 되는데 하나 뽑고 두 개 뽑으니까 먼저 뽑은 개수 때문에 전체 개수에서 중복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증명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이항 정리 관련된 거 수식적인 내용을. 자, 일단 이거만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복이 있냐면은 6개 중에 2개 뽑는 다른 케이스 중에서 CD 뽑는 것도 있어요. 4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 AB 뽑는 케이스도 있어요. 2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 EF 뽑는 케이스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경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실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그냥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세 그룹을 둘둘둘로 분할하는 케이스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둘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죠? 괜찮죠? 아, 어차피 AB가 한 조, CD가 한 조, EF가 한 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총 중복이 몇 번 나올까요? 얘는 자, AB가 들어간 걸 A그룹, 얘가 B그룹, 얘가 C그룹이라고 한다면 AB, C, ACB, 그 다음에 BAC, BCA, CAB, CBA 중복이 총 6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세 그룹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세 그룹의 순서를 주는 경우만큼 중복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한마디로 이 안에는 6개씩 똑같은 게 나와요. 괜찮죠? 6개씩. 그러니까 6으로 나누는 게 편하겠죠? 그게 세 그룹의 순서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도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1명, 2명, 3명으로 나눠요. 자, 그럼 얘는 6명 중에 1명 뽑아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2명 뽑아서 넣었어요.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아서 넣었어요. 고배 법칙. 자, 얘는 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A를 뽑는 경우 말고 만약에 6시 1 중에서 다른 걸 뽑는 순간 절대로 다른 그룹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괜찮죠? 인원수 자체가 다르니까. 괜찮네? 아예 섞이지 않습니다. 얘는 이거 그대로 끝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하나, 4개예요. 똑같이 6명 중에 1명 뽑아서 집어넣어요. 5명 중에 1명 뽑아서 집어넣어요. 4명 중에 4명 뽑아서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다 고배 법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중복 있어요? 있죠. B, A, C, D, E, F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한마디로 인원수가 똑같은 애들만 그나마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3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있는데 A, B를 이렇게 집어넣나 이렇게 집어넣나 똑같죠? 그렇죠?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봉지를 굳이 첫 번째 봉지, 두 번째 봉지, 세 번째 봉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못해요. 그래서 순열 방식으로 조합을 증명하는 거고. 괜찮죠? 오케이. 자, 화이팅.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 두 그룹의 순서를 줄 수 있는 경우만큼 중복이 생기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퀴즈 하나만 해볼게요. 간단한 퀴즈. 7명을 2명, 3명으로 분할 한번 해볼게요. 2명을 7명을 둘둘 셋으로 분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또 7씩이 나오면 안 되는데? 7명 중에 2명을 뺐으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굿. 자, 그러면은 요거, 와우! 이거 가지고, 또 부러졌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부러졌어. 자, 이번에는 7명 학생 7명을 화장실, 아니다. 2명, 3명으로 나눠서, 화장실, 교실, 과학실 3군데에다가 청소를 시키려고 해요. 어디가 3명인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자, 경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분할까지는 똑같아요. 105가지. 분할까지는 똑같습니다. 7명을 둘, 셋으로 나눠 놓고 분배만 해주면 돼요. 분배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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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를 굳이 본다면은 함수로 볼 수 있어요. 학생 A, B, C, D, E, F, G. 그쵸? 그 다음에 실, 화장실, 교실, 과학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2명, 3명으로 분할해주고 1대1 대응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1대1 대응 시켜주는 거. 괜찮나요? 그쵸? 오케이. 느낌 표가 없어. 얘도 2팩이어야 되지. 얘도 3팩.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2번 해볼게요. 2번. 공력과 책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 자, 답은 632 맞아요. 그죠? 105에다가 3팩 했으니까. 그렇죠? 아직 고민 중이구나. 2번. 똑같아. 저희도 공력과 책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 오케이. 이제 지겹지 너무 봐서. 오케이. 아깝다. 오케이. 부담스럽게 쳐다보게. 저기 공역같이 같은 거. 그치. 그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쟤도 세 그룹으로 분할해서 공력 3개랑 1대1 대응시켜주면 되겠지. 근데 그게 하나 2개죠. 그래서 내 얘를 1, 1, 2로 분할해주고 1대1 대응시켜주면 돼.
4개를 세 그룹으로 만든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두 개 빼고 없잖아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분할해주고 1, 2, 3하고 1대1 시켜줍니다. 혹시 뭔 소리인지 괜찮을까? 그 공식으로 방금 한 거랑 똑같아. 분할. 1, 2, 3, 4를 세 개 그룹으로 분할을 하는 거라서. 그지. 오케이. 그렇지. 끝이요. 저거는 2번. 딴 거 보고 있었구나.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36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아직 안 했나? 화이팅이야. 하하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얘는 한 개 한 개 두 개로 분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 뽑아서 집어넣고요. 3개 중에 하나 뽑아 집어넣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 다 집어넣으면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만 중복이죠. 한마디로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한 개 두 개로 분할했으면 이제 정역은 3개가 된 거예요. 3그룹이니까. 그리고 얘도 3개가 된 거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그래서 3개를 전부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부 나열. 그래서 팩토리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12를 2로 나눴으니까 6. 얘가 분배. 6가지. 총 36가지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요 정도로만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관련된 거.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의 개수도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를 저기 59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어차피 앞에 것들은 지금 한 걸로 좀 대체가 돼서 59번만 풀어볼게요. 자, 네모 박스에 있는 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정역의 두 원소가 x1, x2가 합쳐서 7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5랑 3, 4 같은 관계, 둘 더해서 7 나오는 정역 두 원소면 둘이 똑같은 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랑 5는 같은 데로 가요. 3과 4도 같은 데로 가요. 그러면 1은 혼자 노네요. 다른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죠?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5는 따라가야 돼요. 같은 데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랑 5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2, 3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1, 2, 3만. 오케이. 아, 잘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1은 혼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랑 5는 같은 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과 4도 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3과 4도 같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4가지예요. 그렇죠? 1, 2, 3, 4, 5. 그럼 얘는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또 4가지예요. 왜냐면 같은 거 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함수 개수니까. 2도 또 4가지예요. 그러면 3은 몇 가지예요? 또 4가지예요. 3도 4가지. 근데 4는 어때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돼요. 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3, 4는 같은 데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데 가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5도 또 어때요?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2랑 F5도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64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유형 10번. 자,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요것도 60번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60번 하나만. 이거 함수의 개수 안 되겠어. 이거 테스트에다가 싹 다 집어넣나 봐야지. 한 문제 같은 6문제. 다 열심히 만들어 볼게. 주말에는 테스트를 쉬운 걸로만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3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평일에만 조금 테스트 문제 좀 어려운 걸로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걸로. 그러니까 멘탈이 아프면 안 되니까 적당히만. 자, 그러면 60번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 이건 60번은 따로 설명해야 된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복순열 끝났어요. 이 중복순열 끝났고, 자,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총 3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원순열, 두 번째는 중복순열. 자, 이제 3번째로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참고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안에는 부록으로 2가지 유형이 더 존재해요. 첫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왜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지? 두 번째는 최단 경로의 수. 팔이 아파서 미안해. 자, 괜찮아.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마음의 눈이 좋아서. 이렇게.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자, 우리가 만약에 ABC 3개 문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얘를 한 번씩만 써서 일렬로 나열한다. 중복은 허용 안 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그냥 3개 전부 나열하니까 3팩이에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 같은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하면 잠깐만. 이상하다. 같은 건데. 그럼 AAC, ACA, CAA 3가지밖에 없네? 그쵸? 뭔가 조금 작아요. 근데 이거는 3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일일이 세는 게 가능하지. 나중에 문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세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같은 게 문제가 되면은 다르게 보자. 몰라. 그냥 A1, A2로 하지 뭐. 이래놓고 그냥 순열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순열로 가면은 그래도 문제는 생기죠. 일단 편하게 보려고 한 것 뿐이니까. 자, 6가지 다 나열해봤어요. 그러면은 A1, C, A2, 그 다음에 A2, C, A1, 그 다음에 C, A1, A2, 그 다음에 C, A2, A1. 6가지가 지금 다 이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하점차로 A1, A2 써놓은 거는 그냥 내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선택하려고 쓴 것뿐인 거지 실제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같은 건데 이 경우의 수를 A가 지금 같으니까 우리가 세기가 힘들어서 에이 일단 다른 걸로 보고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1, A2로 놓고 6가지 놓고 보니까 사실상 중복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하첨차 떼고 보면은 둘 다 AAC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CA.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CAA.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그럼 왜 2개지? 왜 2개지? 보니까 A1, A2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예요.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나눠주면 되겠죠. 2팩만큼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AAA, C 이런 것도 똑같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아니 몰라. 다 다르게 보고 4팩 해준 다음에 어차피 이 3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는 애들인데 지금 바꾸면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셋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AA, BB 이런 거 나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일단 다른 걸로 놓고 보자. 그럼 얘는 5개의 순서를 주고 그 다음에 A 3개 바꾸는 경우의 수, B 2개 바꾸는 경우의 수, 3개 순서를 주는 경우랑 2개 순서 주는 경우의 수. 이게 중복해서 지금 중복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로 나눠줍니다. 괜찮죠? 그렇죠? 3팩, 2팩 둘 다 나눠줘야 돼요. 잠깐만. 근데 이러니까 팩분의 팩이네요. 조합인데? 그렇죠? 5C3으로 봐도 되고 5C2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넓게 보면은 다 조합의 일종이에요. 넓게 보면은. 자, 얘는 5C3으로 봐도 되고 5C2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C3, 5C2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어차피 이거 5개 일렬로 나열할 거잖아요. 그럼 A가 들어갈 3자리를 고르는 걸로 봐도 돼요. 그러면 BAA, BA 들어가는 거야. 그럼 5C는 뭐냐? 그럼 B가 들어갈 2자리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연결돼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팩분의 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걸 가지고 60번을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60번. 자, continue. C-O-N-T-I-N-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8개 문자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대요.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n이 똑같네. 그쵸? n이 똑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괜찮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얘는 8팩을 2팩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조합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8개 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n 2개 집어넣고 6개 나머지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네? 요거는 8, 7, 2, 1 곱하기 6팩. 8팩을 2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순열과 조합, 중복 조합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우의 수가 마스터가 됩니다. 괜찮죠? 아직은 잘 안 될 거예요. 아직은. 자,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 일단은 몰라도 되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뭐예요?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양 끝에 C와 E가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C랑 E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니 C, E가 오는지 E, C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둘의 순서 먼저 주고 시작하자. 그렇죠? C, E만 순서를 주고 시작하자. 그럼 나머지 6개만 나열하면 돼요. 나머지 6개만 나열하면 되는데 얘는 6개 전체 나열하고 n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들어갑니다. 답이 6팩이에요. 괜찮나요? 720까지입니다. 720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63번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63번. 빠르다. 앞에 다 풀었어? 앞을 줄까? 네? 앞을 줄까? 아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짱 중요한 유형이라는 책 아세요? 알지. 그 책으로 했거든요. 그 책이 앞에 한 2장만 풀려 있고 안 풀려 있어서 그거 풀어도 돼요. 그거 괜찮아. 근데 조금 쉽긴 하지. 근데 그거. 뒤에는 약간 수능이나 어떤 것도 나와서 괜찮다. 그치. 그래서 나도 짱 주고 가끔 많이 줘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기출 문제로 연습할 때. 알았어. 오케이. 그쵸? 얘는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7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SSS, CC 때문에 7팩을 3팩, 2팩으로 그냥 나누고 끝나겠지만 문제는 얘는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항상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으면 그 조건을 먼저 설정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커다란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을 맞추기인데 큰 퍼즐, 중간 퍼즐, 작은 퍼즐이 있다 그러면은 작은 거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큰 거 집어넣는 게 편해요? 당연히 큰 거 먼저 넣는 게 나아요. 그죠?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남은 거 통으로 정리하기 편해서 쓰는 거예요.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얘도 양 끝에 C2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전에 양 끝 먼저 정한 거예요. 그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그 지금 뭐 6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때요? 일단 문자 똑같은 것끼리 묶어놓으면은 SSS, 그 다음에 CC, 그 다음에 UE 이렇게 7개 문자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양끝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양끝 먼저. 근데 양끝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일이 하는 게 힘들면은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돼요. 괜찮네? 첫 번째 S, C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 S, U가 나오는 경우, S, E가 나오는 경우 바꾸는 것도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아니다, 이거 다 바꾸는 거죠. CS, CU, CE, US, 미국인가? UU는 안 나오잖아요. UE, 그 다음에 ES, 뭐 일일이 다 하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너무 끔찍하죠. 그쵸? 일일이 다 하면 돼요. 진짜로. 이 정도 노가다 정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30번 나중에 문제 보잖아요. 30번이 우리 확통 3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9번만 해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걔네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일일이 다 계산한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양끝을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도저히 생각 안 하면 이거 가는 거예요. 더 있는데 지금 내가 못 써서 그냥 냅둔 거예요. 어차피 이 풀이로 안 갈 거라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양끝이 똑같은 걸 빼면 되죠. 괜찮네? 양끝이 똑같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7개 전체 나열한 것 중에서 SS로 나오는 거랑 CC 나오는 거 2개만 그냥 빼버리면 돼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잠깐만 천천히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쉬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SS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 5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CC만 중복이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렇죠. 양쪽에 SS가 나왔으니까 CC, UES 5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CC가 양 끝에 나오는 경우는 UESSS니까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BM 내가 저쪽에서 설명 좀 해줄게. 자, 오케이. 좀 헷갈리는구나. 일단 풀이가 맞는 친구도 있고요. 아직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 좀 그럴 거야. 왜냐면은 지금 기본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바로 실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7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죠? 자, 거기서 SS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5자리에 들어가는 게 SS 제외한 SCCUE예요. 그러니까 이미 SS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5개만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CC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C를 다르다고 본 상태에서 둘이 순서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CC 빼면은 SSSUE 이렇게 되니까 요 5개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거 2개 다 빼면 돼요. 3팩 2팩분의 7팩 빼기 2팩분의 5팩 빼기 3팩분의 5팩이구나. 왜냐면 얘는 SS가 들어간 거고 얘는 CC가 들어간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은 765431 잠깐만 76 30 210 210에다가 420 420에서 60 빼고 20 뺀 거. 그래서 340으로 등장합니다. 340. 자, 그러면은 이거 어렵겠다. 미안해. 65번 좀 풀어볼게요. 65번. 이건 혼자 풀라 그러면은 숙제로 내주면은 풀기 힘들 것 같아서 6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맞았네. 근데 이거 여기 B가 들어가는 경우랑 C가 들어가는 경우랑 따로따로 해서 구하면 안 돼요? 괜찮아. 근데 틀렸어요. 근데 AA가 1, 3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2, 4로 오는 경우도 있고 3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3배 했나? 세 가지 3팩인가? 나열하면 이거 따로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구하려면 나름 유효할 것 같은데. A 해서 한 묶음 쓰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A 이렇게 할까? ABA랑 CC 나열하는 거.
그러면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A, C, A로 들어가면은 B, C니까 그냥 얘는 3팩.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팩, 나는 2팩. 근데 나라면은 다르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지? 아까랑 똑같이 실을 써주는데 답이 다르네. 좀 저런 그런가 본데? 미안. 아이고 크다. 자, R끼리 이웃하거나 M끼리 이웃하면 되는 건데 혹시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집합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기억나나요? 자 전체 집합 U 집합이 있으면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보통 뭐 일반성을 깨지 않는 일반적인 걸 깨지 않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벤 다이어그램이. 자,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중복된 거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괜찮죠? 그렇죠. 요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확률과 통계는 나중에 확률 단원 들어가면서부터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이름을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까지 집합을 끌고 왔었습니다. 진짜 많이 써요. 참고로 이거를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걸 좀 차용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 RR222MM 그죠? RR222MM 맞나? 그렇죠? Remember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 R끼리 이웃하던 경우 또는 M끼리 이웃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를 경우의 수 전부 다 집합의 원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R끼리 이웃하는 그런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M끼리 이웃하는 모든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R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M끼리 이웃하는 모든 집합의 원소 개수 묻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네? 그럼 얘는 R끼리 이웃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 그러니까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거기다가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R끼리 이웃하는데 M이 이웃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중복이 생기죠? R도 이웃하면서 M도 이웃하는 경우가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상대인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 정리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쉽게 한번 볼게요. R만 이웃하는 거예요. R만은 아니고 일단 R이 이웃하는 거예요. M은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RR, EEEMMB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것만 경우의 수를 뽑는다. 7팩 R은 어차피 그냥 하나니까 이건 뭐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EEEMM만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 생겨요. 괜찮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에 것도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미안해. RPM 뽑았어. 아까 뽑았어. RPM. 아, 심심할 것 같아서. 저기 목요일까지 숙제로. 라이트 쌤과 RPM까지. 아, 쌤 라이트 쌤 RPM을 다 숙제로 한다. 아, 너무 좋지 않아? 미안. 다 된 거. 그래서 이거 숫자를 좀 구해주면은 420, 420. 아 이거 다 했네. 오케이. 둘 더해서 빼줘야 되겠지. R도 이웃하는데 M도 이웃하는 거예요. 이웃하니까 한 세트로 묶어주면 되지. 아 그런데 R 두 개를 하나로 묶고 M 두 개를 하나로 묶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요. 그치. 그게 답이야. 아 이구나. 잘했는데 여기 아까부터 얘는 분자가 틀렸어. 분모는 맞았는데. 아까 이거 하나. 그치. 그럼 몇 개지? 아니, 두 개를 다 같이 하나. 아니 이거 맞아요. R만 하나로 보고 M도 하나로 보고. 그치. 그치. 아우 어떡해. 심심하다. 좀 심심한 라이트 쌤. 라이트 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알았어.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M 두 개가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똑같죠? 그래서 얘는 7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깨진 보라색. 아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자, 그래서 여기는 R 두 개가 한 묶음, M 두 개가 한 묶음. 그래서 2, B 이렇게 나가니까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6팩. 근데 또 이 세 개 바꾸는 거 중복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은 420 빼기 120. 그렇죠? 그래서 얘는 840에서 120 뺐으니까 722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유형 11번으로 나갈게요. 오늘 이거 끝내야 돼. 네. RPM 갖고 올게.